안녕하십니까. 진행자 김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개발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기술로, 실력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 당당히 이긴 대한민국 과학자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자존심을 건 10년 전쟁의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을 총괄했던 강 박사입니다. 그분이 직접 겪으신 일들을 그분의 입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15년 겨울 미국 워싱턴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17일 미국 워싱턴. 저는 지금도 그날의 추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매서운 바람이 불던 그날, 저는 미국 국방부 건물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전달받은 공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겨우 2페이지짜리 문서였지만 그 무게는 수십 킬로그램처럼 느껴졌습니다. AESA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 불가,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기술 이전 불가, 전자전 장비 소스코드 제공 불가, 불가. 문서는 온통 거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위해 석 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팀원들과 밤을 새워가며 기술 이전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개발에 임하고 있는지 증명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를 들고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로. 하지만 미국 측 대표는 제 설명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 박사, 당신네 나라가 전투기를 만들겠다는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은 미국의 핵심 국방 기밀입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넘겨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가장 충실한 동맹국 아닙니까? 70년 넘게 함께 피를 흘려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도 베트남 전쟁 때도 우리는 함께였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추려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러자 그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 솔직히 말하죠. 당신네가 이 기술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AESA 레이더 하나만 해도 수천 개의 송수신 모듈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설계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 같은 나라가 감히 이런 걸 만들 수 있겠느냐는 무시였습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꾹꾹 눌러 참으며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 오랜만이네. 돌아보니 다나카였습니다. 다나카 히로시, 일본 방위성 기술 고문이자 30년 전 제가 미국 MIT에서 유학할 때 같은 연구실에 있던 동기였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악수를 받았습니다. 다나카, 여기는 무슨 일로? 나도 비슷한 일로 왔지. 우리 차세대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미국 측이랑 협의하러. 너는 어떻게 됐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쓴 웃음만 지었을 뿐입니다. 다나카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알아챘습니다. 아, 거절당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그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강, 솔직히 말할게. 전투기 개발은 너희 나라 수준으론 무리야. AESA 레이더 하나만 해도 우리 일본이 20년 넘게 연구해서 겨우 실용화했어. 그것도 미국 기술 지원받아서 말이야. 너희가 밑바닥부터 개발한다고 10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들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표정은 애써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겁니다. 강, 현실을 봐. 있잖아, 내가 좋은 제안 하나 할게. 우리 미쓰비시 중공업이랑 협력하는 거야. 너희가 필요한 부품들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어. 물론 비용은 좀 들겠지만 개발 실패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같은 연구실에서 라면을 나눠 먹으며 밤샘 토론을 하던 그 친구가 지금 저를 고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다나카, 우리는 스스로 개발할 겁니다. 강, 고집 부리지 마. 너도 알잖아. 전투기 개발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특히 AESA 레이더 같은 건 말이야. 송수신 모듈 하나하나가 미세한 오차도 용납하지 않아. 재료 과학, 전자공학, 연력학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해. 솔직히 말하면 한국 기술 수준으론.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저는 그 뒤에 무슨 말이 생략됐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나카, 고맙지만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야. 강, 화내지 마. 나는 친구로서 충고하는 거야. 있잖아, 너희 조센진들은 옛날부터 그랬잖아. 기술보다는 거래에 능했지. 중국이랑 일본 사이에서 중개 무역하고 그랬잖아. 그게 너희 강점이야. 만드는 건 우리 같은 나라가 하고 너희는 그걸 잘 활용하면 되는 거야. 조센진. 그 단어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멸칭은 30년 전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나카, 나는 간다. 강, 화내지 말고 들어봐. 내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는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영하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끓어오르는 분노로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 위로 여객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 힘으로 지키겠다고, 우리 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얼마나 큰 꿈을 꿨던가. 그런데 현실은 이렇게 냉혹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구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1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를 날아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미국도 안 준다는 기술을, 일본조차 20년 걸렸다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의심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들자. 10년이 걸리면 10년을, 20년이 걸리면 20년을 투자하자. 설령 내가 이 생에 보지 못한다 해도 다음 세대가 볼 수 있게 만들자.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2월 19일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연구소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팀장급 인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1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제 첫 마디에 회의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전자전 체계. 우리가 요청한 핵심 기술 모두 불가 판정입니다. 김 팀장이 주먹으로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전투기 개발하지 말란 소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워싱턴에서 치욕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술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놈이 우리더러 조센진이라고 기술은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는 돈이나 내고 사 쓰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맹세했습니다. 내 손에 장을 찢어도 무릎이 닳아 없어져도 이 기술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내겠다고.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이 팀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저 AESA 레이더 맡겠습니다. 송수신 모듈부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박 팀장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외선 탐색 장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냉각 시스템부터 광학계까지 전부 국산화하겠습니다. 1명, 2명, 결국 15명 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모두의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AESA 레이더부터 착수하겠습니다. 회의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개발 로드맵을 짰습니다.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필요한 인력을 산정했습니다.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AESA 레이더 하나 개발하는 데만 3천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인력은 200명 이상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기간은 최소 5년.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은 1,000억, 인력은 50명,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016년 1월 우리는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AESA 레이더의 핵심은 송수신 모듈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전투기의 눈입니다. 일반 레이더는 안테나 하나가 빙글빙글 돌면서 전파를 쏘고 받습니다. 마치 손전등 하나 들고 어둠 속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AESA 레이더는 다릅니다. 작은 송수신 모듈 수천 개가 벽돌처럼 배열돼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전파를 쏘고 받습니다. 마치 손전등 1000개를 동시에 켜서 원하는 곳만 집중적으로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첫째, 적기를 훨씬 빨리 탐지할 수 있습니다. 200km 밖의 전투기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목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10대가 날아와도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셋째, 적이 교란 전파를 쏴도 끄떡없습니다. 1000개의 모듈이 각자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송수신 모듈 하나에는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이 칩은 너비가 머리카락보다 얇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칩 위에 수십 개의 회로가 새겨져야 합니다. 조금만 삐끗해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이 모듈들이 전파를 쏘면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1000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온도가 100도를 넘어갑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모듈이 녹아버립니다. 우리는 냉각 시스템부터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 팀장이 냉각 시스템 개발을 맡았습니다. 그는 6개월 동안 연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가지 재료를 테스트했습니다. 구리, 알루미늄, 그래핀, 심지어 다이아몬드까지. 열전도율이 좋은 재료는 다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재료는 열을 잘 전달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벼워야 합니다. 전투기에 들어갈 장비니까요. 무거우면 연료를 많이 먹습니다. 기동성도 떨어집니다. 이 팀장은 밤마다 연구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사님, 안 되겠습니다. 기존 재료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접근? 복합 재료입니다. 구리와 그래핀을 나노 단위로 결합하는 겁니다. 구리의 열전도율과 그래핀의 강도를 동시에 활용하는 거죠. 그게 가능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6개월이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그럴 여유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합시다. 6개월 드릴 테니 해보십시오. 이 팀장은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구리와 그래핀을 나노 단위로 결합하려면 특수한 장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장비가 없었습니다. 사려면 수십억이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전자현미경을 구해왔습니다. 이베이에서 구한 낡은 증착 장비를 수리해서 썼습니다.
대학원생들이 쓰다 버린 진공 펌프를 얻어다 재생했습니다. 연구원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팀장님, 이게 뭡니까? 첨단 연구소가 아니라 고철 수집소 같습니다. 이 팀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 어때? 작동만 하면 되지. 그는 밤낮 없이 실험했습니다. 구리와 그래핀의 비율을 바꿔가며 수백 번 시도했습니다. 9대1, 8대2, 7대3. 매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7년 1월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구리 85%, 그래핀 15%의 비율로 만든 복합 재료가 완벽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열전도율은 순수 구리보다 30% 높았고 무게는 20% 가벼웠습니다. 이 팀장이 시제품을 들고 제 사무실로 뛰어왔습니다. 박사님, 됐습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년간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냉각 재료가 해결됐다고 해서 송수신 모듈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 팀장이 이 일을 맡았습니다. 반도체 칩 제작은 더 어려웠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를 새겨야 하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1000분의 1mm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합니다. 박 팀장은 포항의 한 중소기업을 찾아갔습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사장님, 이 정도 정밀도로 가공할 수 있습니까? 사장은 도면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박사님,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이 정밀도가 안 나옵니다. 독일이나 일본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 살 돈이 없습니다. 우리 장비로 할 방법이 없을까요? 사장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장비를 개조하는 겁니다. 제어 소프트웨어를 새로 짜고 구동부를 교체하면 정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6개월은 걸릴 겁니다. 합시다. 박 팀장은 그 중소기업에 상주했습니다. 사장과 함께 밤낮으로 장비를 뜯어 고쳤습니다. 2017년 8월 개조가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칩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했습니다. 실패. 두 번째 칩. 실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실패했습니다. 박 팀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뭘까? 온도일까? 압력일까? 시간일까? 그는 모든 변수를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87번째 시도에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하는 반도체 칩이 나왔습니다. 박 팀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우리 연구원들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주 7일, 하루 15시간 근무가 기본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가족들을 못 봤습니다. 아이들 운동회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딸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중요한 실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연구원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하루만 다녀왔습니다. 3일장이었지만 1일만 있다가 연구소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월급은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명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극비였습니다. 성공해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럼 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조롱했던 그 시선들에게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만들 수 있다. 그 하나의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2020년 11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1856개의 송수신 모듈로 구성된 AESA 레이더.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최첨단 레이더였습니다. 우리는 시험장으로 갔습니다. 충남 서해안의 한 비행장이었습니다. 레이더를 설치하고 전원을 켰습니다. 모니터에 화면이 떴습니다. 서해 상공의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200km 밖의 민항기, 150km 밖의 어선, 심지어 80km 밖의 작은 드론까지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워싱턴에서 받았던 굴욕, 다나카에게 들었던 조롱, 밤을 새우며 연구했던 연구원들의 뒷모습, 가족을 못 본 채 연구실을 지켰던 그들의 희생.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 레이더를 KF-21에 달고 우리 하늘을 지킬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나카, 두고 봐라. 다음에 만날 때는 내가 고개를 숙일 차례다. 2022년 7월 19일 경남 사천. 저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을 잔 게 아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그냥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은 KF-21 보람의 첫 비행 날이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2015년 워싱턴에서의 굴욕 이후 2555일을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사천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새벽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완벽한 날씨였습니다. 하늘도 우리를 돕는구나.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에서 사천 비행장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1시간 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공군 장성들, 한국항공우주산업 직원들, 그리고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경납고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KF-21이 있었습니다. 회색과 검은색이 조화를 이룬 날렵한 기체, 쌍발 엔진의 위용, 날카로운 기수, 그리고 조종석 아래 우리가 만든 AESA 레이더가 장착된 그 자리. 저는 다가가서 기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날아오르는구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돌아보니 이 팀장이었습니다. AESA 레이더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던 그 사람. 이제는 머리에 흰머리가 절반이나 섞여 있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새까만 머리였는데. 이 팀장,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오늘 꼭 성공해야 합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공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지상시험만 500회가 넘습니다. 시뮬레이션은 1만 회 이상 돌렸습니다. 모든 게 완벽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날아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뭔가 예상 못한 변수가.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 팀장, 우리를 믿읍시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우리 땀으로. 이 비행기는 날아오를 겁니다. 오전 8시 조종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소령. 공군 최고의 시험 비행 조종사였습니다. F-15K로 3,000시간 이상을 비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경납고로 들어와 KF-21을 둘러봤습니다. 기체를 손으로 만져보고 조종석에 올라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소령, 준비는 됐습니까? 네, 박사님. 완벽합니다. 혹시 불안한 점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안소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실 어젯밤 잠을 못 잤습니다. 이게 첫 비행이지 않습니까? 혹시 엔진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종 계통에 이상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안소령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비행기를 믿습니다.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들을 믿습니다. 박사님과 연구원들이 7년간 쏟은 노력을 제가 하늘에서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부탁합니다. 부디 안전하게. 걱정 마십시오. 저도 집에 가족이 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전 9시 30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안소령이 조종석에 올라탔습니다. 캐노피가 닫혔습니다. 견인차가 KF-21을 경납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찬란한 7월의 햇살이 회색 기체를 비췄습니다. 활주로로 이동했습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렸습니다. 보람의 1호기 이륙 준비 완료. 최종 점검 시작합니다. 엔진 점검, 유압 시스템 점검, 레이더 점검, 통신 점검. 모든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보람의 1호기 모든 시스템 정상. 이륙 허가 대기 중. 저는 활주로 옆 관측소에 서 있었습니다. 쌍안경으로 KF-21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안소령이 앉아 있습니다. 저 안에 우리가 만든 AESA 레이더가 들어 있습니다. 저 안에 7년간의 우리 땀과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오전 9시 40분. 관제탑에서 최종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보람의 1호기 이륙 허가. 신의 가호가 있기를. 엔진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쌍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굉음. 제 가슴까지 울리는 그 소리. KF-21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점점 빠르게. 시속 50km, 100km, 150km. 활주로를 달려갑니다. 200km, 250km. 그 순간이었습니다. KF-21의 기수가 들렸습니다. 앞바퀴가 활주로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날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투기가, 순수 국산 기술로 만든 전투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관측소가 폭발했습니다. 성공이다. 날았다. 날았어. 모두가 소리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저 역시 울고 있었습니다. 쌍안경을 든 손이 떨려서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옆에 있던 이 팀장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박 팀장도, 김 팀장도, 모든 연구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KF-21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1000m, 2000m, 3000m.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릅니다. 무전이 들렸습니다. 관제탑 보람의 1호기. 고도 3000m 도달. 모든 시스템 정상. 기체 상태 완벽합니다. 안소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보람의 1호기 수신 확인. 계획대로 비행 테스트 진행하십시오. 보람의 1호기 알겠습니다. 이제 선회 기동 들어갑니다. KF-21이 크게 선회했습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돌았습니다. 기동성 완벽합니다. 조종관 반응 즉각적입니다. 다시 무전이 들렸습니다. 이제 레이더 테스트 들어갑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AESA 레이더. 우리가 5년간 매달렸던 그것. 레이더 작동. 스캔 시작합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관제탑 믿기지 않습니다. 200km 밖의 목표물까지 선명하게 잡힙니다. 다중 목표 추적 완벽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7년간 긴장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됐다. 정말 됐다. 이 팀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만든 레이더가 저 하늘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냉각 시스템이, 우리가 만든 송수신 모듈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KF-21은 34분간 비행했습니다.
고도 변화, 선의 기동, 가속과 감속, 레이더 테스트, 통신 테스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오전 10시 14분 KF-21이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바퀴가 닿는 순간 관측소에서 또다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KF-21이 경납고 앞에 멈춰섰습니다. 캐노피가 열렸습니다. 안소령이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헬멧을 벗자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런 완벽한 비행기를 만들어 주셔서. 이건 정말 놀라운 비행기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천 시내의 작은 식당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7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2015년 미국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전투기를 하늘에 띄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첫 비행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이 남았습니다. 양산까지 가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가십시다. 네. 모두가 외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다나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다나카, 잘 지내나? 오늘 우리 KF-21이 첫 비행에 성공했네. 2015년 워싱턴에서 자네가 했던 말 기억하나? 우리더러 조선인은 기술보다 거래에 능하다고 했지. 전투기는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는 사기만 하라고 했지. 그런데 말이야, 우리가 만들어버렸네. 순수 국산 기술로. 자네도 조만간 보게 될 거야. 내년 에어쇼에서. 메일을 보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2023년 10월 17일 서울 에어쇼. 1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KF-21은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모든 성능이 목표치를 상회했습니다.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900km, 무장 탑재량 7.7톤.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서울 에어쇼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 방산 전시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방산 업체 관계자들, 각국 공군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 KF-21은 이번 에어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개막일 아침 저는 전시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야외 전시장에 KF-21이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기체. 주변에는 벌써 수백 명이 몰려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KF-21 옆에 서서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1000여 개의 최첨단 송수신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km 밖의 목표를 탐지할 수 있고 동시에 20개의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관계자가 질문했습니다. 정말 전부 한국 기술입니까?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 지원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전자전 체계 모두 우리가 독자 개발했습니다. 믿기지 않는군요. 보통 10년은 걸리는 기술인데 우리는 7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가 감탄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정부에 긍정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강. 돌아보니 다나카였습니다. 8년 만이었습니다. 2015년 워싱턴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다나카, 오랜만이네? 저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이게
KF-21인가? 그렇네. 자네 이메일 받았지? 작년에 첫 비행 성공했다고. 받았어. 그는 KF-21을 빙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을 만져보고 엔진을 들여다보고 무장 탑재 부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레이더는 AESA 1000개가 넘는 송수신 모듈, 탐지 거리 200km, 순수 국산, 불가능해. 자네 눈앞에 있잖나?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를 전시 부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 AESA 레이더의 실물 모형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든 송수신 모듈이야. 구리와 그래핀을 나노 단위로 결합한 복합 재료로 만들었지. 열전도율은 순수 구리보다 30% 높고 무게는 20% 가벼워. 다나카가 모듈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들고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이걸 어떻게? 5년 걸렸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우리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매달렸지. 미국 기술 지원 없이? 전혀. 100% 우리 기술이야. 다나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강, 정말 대단하네. 인정할 수밖에 없어. 고맙네. 하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실제 비행에서 성능은 어때? 설계상 스펙이야 훌륭하지만 실전에서는 다를 수 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보여줄까? 저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KF-21의 시험 비행 영상이었습니다. 200km 밖의 표적을 탐지하는 장면, 20개의 목표를 동시에 추적하는 장면, 전자전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장면. 다나카는 말없이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대단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네들이 실패할 줄 알았어. 2015년에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 나는 생각했지. 한국이 독자 개발한다고? 불가능해. 10년 안에는 절대 안 돼. 그렇게 생각했어. 알고 있었네? 미안해, 강. 내가 자네를 무시했어. 자네 나라를 무시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다나카. 자네는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실제로 전투기 개발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니까. 자네 판단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 하지만 결과는 자네가 옳았어. 다나카가 다시 KF-21을 쳐다봤습니다. 우리 일본은 어떻게 됐는지 아나? GCAP 이야기? 그래. 6세대 전투기. 영국, 이탈리아랑 공동 개발하기로 했지. 2035년 실전 배치 목표야. 잘 되고 있나? 다나카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엉망이야. 영국이랑 이탈리아랑 주도권 싸움하느라 진도가 안 나가. 기술 분담도 합의가 안 돼.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솔직히 2035년은 불가능해. 2040년에 날면 다행이지. 그렇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벌써 실전 배치 단계잖아. 양산도 시작했다며? 내년부터 연 20대씩 생산할 계획이야. 2026년까지 40대를 공군에 인도할 거야.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나카, 자네도 알잖아. 전투기 개발에는 정답이 없어. 독자 개발이 답일 수도 있고, 공동 개발이 답일 수도 있고, 기술 도입이 답일 수도 있어. 우리는 독자 개발을 선택했고, 자네들은 공동 개발을 선택한 거야. 어느 게 옳다 틀리다 할 수 없어. 아니야, 강. 자네가 옳았어. 독자 개발이 답이었어. 우리가 미국한테, 영국한테 의존하는 동안 자네들은 스스로 기술을 만들었어. 이제 자네들은 자유롭지만 우리는 여전히 남의 눈치를 봐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KF-21이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에어쇼 시범 비행이었습니다. 저공으로 전시장 상공을 통과하더니 수직 상승했습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급강하, 선회, 배럴롤.
화려한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습니다. 다나카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이 다시 저공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시장 상공 300m를 마하 0.92 속도로 통과했습니다. 음속에 가까운 속도, 엄청난 굉음이 땅을 흔들었습니다. 관중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환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KF-21이 멀어져 갔습니다. 다나카가 중얼거렸습니다. 설계도는 종이에 있지만 전투기는 활주로에 있다. 뭐라고? 자네가 2015년에 했던 말 아닌가? 워싱턴에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했어. 내가 자네더러 설계나 하라고 했을 때 자네가 대답했어. 설계도는 종이에 있지만 전투기는 활주로에 있다고. 우리는 활주로에 전투기를 올려놓을 거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그랬구나. 기억이 안 나네? 나는 그때 그 말을 비웃었어. 허세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자네가 정말 해냈어. 활주로에 전투기를 올려놨어. 다나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자네가 이겼어. 완벽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어, 다나카.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자네들이 우리보다 앞섰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카, 고맙네. 자네가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네.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쁘긴. 나는 지금 일본 방위성에서 난처한 입장이야. GCAP 프로젝트가 표류하고 있는데 옆 나라는 벌써 전투기를 날리고 있으니 내년에 도쿄 돌아가면 질책받을 게 뻔해. 저는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위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5년 워싱턴에서 그가 저를 조롱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인이라고 했던 그 말이 기술은 우리가 만드니 너희는 돈이나 내라던 그 오만함이. 저는 침묵했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뭔가? 어떻게 했나? 정말로. 미국 기술 없이, 유럽 기술 없이 어떻게 7년 만에 이걸 만들어냈나? 비결이 뭔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결이라. 저는 전시장 밖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우리 연구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팀장, 박 팀장, 김 팀장, 그리고 70명의 연구원들.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이 비결이야. 무슨 뜻인가? 저 사람들은 7년간 주말도 없이 일했어. 밤낮을 가리지 않았어. 가족을 못 봤어. 명절도 연구소에서 보냈어. 왜 그랬을까? 다나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어. 우리 월급은 대기업 절반도 안 됐으니까. 명예 때문도 아니었어. 이 프로젝트는 극비였으니까. 그럼 뭐 때문이었을까? 저는 다나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존심이야, 다나카. 우리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걸.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네들에게 동기를 준 셈이로군.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됐네. 다 지난 일이야. 오후 5시 에어쇼 공식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각국 방산 관계자들과 공군 장성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대표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 박사, 우리 정부가 KF-21 도입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대당 650억 원 정도입니다. F-35보다 30% 저렴하고 성능은 거의 대등합니다. 정비는요? 완전히 독립적입니다. 미국 부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도 정비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사우디 대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F-15를 운용하는데 미국이 부품 공급을 막으면 속수무책이거든요. 우리 전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술 이전도 협상 가능합니다. 기술 이전까지요? 물론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독점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발전하고 싶습니다. 사우디 대표가 크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국방부 장관이 한국 방문할 겁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논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만찬이 끝나갈 무렵 다나카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강,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할까? 우리는 호텔 야외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10월의 서늘한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다나카가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강, 사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어. 뭔데? 자네한테 제안하려고. 제안? 우리 GCAP 프로젝트에 한국도 참여하지 않겠나? 일본,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 4개국 공동 개발. 자네들의 AESA 레이더 기술이 필요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나카, 자네 정신 차려.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야 하나? 우리는 KF-21이 있어. 이미 날고 있는 전투기가. 하지만 KF-21은 4.5세대야. GCAP는 6세대야. 차원이 다르지. 6세대? 설계도만 있고 실체는 없잖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나무 위의 떡보다 손 안의 떡이 낫다고. 다나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솔직히 말할게. 우리가 자네들 기술이 필요해. AESA 레이더, 전자전 체계, 이런 기술들. 자네들이 참여하면 GCAP 프로젝트가 훨씬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2015년에 기술 이전해줬어야지.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나카, 자네도 알잖아. 2015년에 우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우리는 무릎 꿇고 기술 이전을 부탁했어.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고 자네는 우리를 조롱했어. 이제 와서 같이 하자고? 늦었어. 강. 우리는 이제 독자 노선을 갈 거야. 우리 기술로 우리 전투기를 KF-21을 시작으로 앞으로 5세대, 6세대까지 만들 거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다나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강, 우리가 실수했어. 2015년에 자네들을 도왔어야 했어. 함께 갔어야 했어. 그래. 실수했지. 큰 실수. 저는 테라스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2023년 11월 KF-21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20대, 아랍에미리트가 12대, 말레이시아가 18대, 총 50대, 3조 원 규모였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습니다. 2024년 1월 KF-21 양산 1호기가 공군에 인도됐습니다. 인도식이 사천 비행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우리 연구진.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국방사의 길이 남을 날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기 한 대를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했다는 증거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강 박사님 나오시죠. 저는 무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각하. 제 혼자 한 게 아닙니다. 70명의 연구원, 500명의 기술자, 수천 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함께 만든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승리입니다. 인도식이 끝나고 저는 경납고로 갔습니다. 거기 양산 1호기가 서 있었습니다. 기체 옆면에는 태극기와 함께 공군 마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우리가 지킨다. 저는 기체에 손을 얹었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2015년부터 9년.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사님. 돌아보니 우리 연구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팀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만든 겁니다. 9년간 함께 싸운 전우들의 징표입니다. 메달 앞면에는 KF-21이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15-2024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는 메달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팀장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저희가 감사드려야죠. 박사님이 2015년에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원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을 이 프로젝트에 바친 사람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한 사람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린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해냈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KF-21 개량형, 그리고 5세대 전투기. 맞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는 다시 KF-21을 바라봤습니다. 저 비행기가 곧 대한민국 하늘을 지킬 것입니다. 북쪽의 위협으로부터, 주변국의 도발로부터 우리 영공을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된 전투기를,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2024년 3월 저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다나카였습니다. 강, 잘 지내나? 오랜만에 연락하네. 들었어. KF-21이 중동에 수출됐다며? 축하하네. 자네가 옳았어. 독자 개발이 답이었어. 우리 GCAP은 여전히 표류 중이야. 영국, 이탈리아와 싸우느라 진도가 안 나가. 2035년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어. 2040년에도 가능할지 모르겠어. 강, 자네한테 배워야겠어. 어떻게 하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지. 조만간 한국 방문해도 될까? 자네 연구소 견학하고 싶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하고 싶어. 2015년에 자네한테 했던 말들. 정말 미안했어. 다나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다나카, 물론이지. 언제든지 환영하네. 우리 연구소 구석구석 다 보여줄게. 사과는 이미 받아들였어. 우리는 여전히 친구야. 강. 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KF-21이 날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며 우리의 자존심을 실어 나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2015년 워싱턴의 추운 겨울, 절망 속에서 맹세했던 그 약속. 내 손에 장을 찢어도 국산화한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완벽하게. 2025년 4월 15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저는 사우디 공군 기지 경납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섭씨 42도. 숨이 막힐 듯한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더 뜨거웠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 KF-21 20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공군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진 기체들. 2023년 계약 이후 2년 만에 모두 인도가 완료된 것입니다. 사우디 공군 사령관 알파이살 장군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강 박사,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요청한 모든 사양이 완벽하게 구현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특히 레이더 성능이 기대 이상입니다. 어제 시험 비행에서 250km 밖의 목표를 탐지했습니다. F-15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AESA 레이더의 힘입니다. 게다가 장군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은 계속 향상될 겁니다. 미국 승인 없이도요? 물론입니다. 이건 순수 우리 기술이니까요. 장군님 나라가 원하는 대로 개조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알파이살 장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KF-21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F-35를 살까 고민했지만 미국이 너무 많은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정비도 무기 탑재도 전부 미국 승인이 필요했죠. 이제 그런 걱정은 없으십니다. 강 박사, 사실 우리 국방부에서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대 정도 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 조종사들이 극찬합니다. 조종하기 쉽고 정비가 간단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사우디 조종사들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들이었습니다. 모두 F-15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수천 시간 비행한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KF-21은 정말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제가 F-15를 10년 넘게 탔는데 KF-21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점이 특히 좋습니까? 모든 게 다 좋습니다. 하지만 특히 세 가지가 인상적입니다. 첫째, 레이더가 너무 강력합니다. 적기를 미리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둘째, 기동성이 뛰어납니다. 선회 반경이 작고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셋째, 조종석 인터페이스가 직관적입니다. 배우기 쉬워요. 다른 조종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사님, 하나 더 있습니다. 정비가 정말 쉽습니다. F-15는 뭔가 고장나면 부품 오는 데만 몇 주 걸렸어요. 그런데 KF-21은 대부분 부품을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부품도 많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의견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이었습니다. KF-21 추가 수출 임박 사우디, 30대 추가 구매 검토, 중동 국가들 KF-21 러브콜. 뉴스가 이미 퍼진 것입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장님, 사우디에서 추가 주문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었네? 좋은 소식이야. 그런데 강 박사, 자네 이메일 확인했나?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폴란드에서도 문의가 왔어. 40대 규모야. 그리고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까지. 지금 우리 수출 상담 일정이 연말까지 꽉 찼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KF-21 소문이 퍼진 거야. 성능 좋고, 가격 싸고, 정비 쉽고, 미국 눈치 안 봐도 되는 전투기. 다들 원하지. 하지만 생산 능력이, 그것도 확대할 계획이야. 사천 공장을 증설하고 협력 업체도 늘릴 거야. 2027년부터는 연간 40대 생산이 목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 시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워싱턴의 추운 겨울날, 미국 국방부 건물 앞에서 좌절했던 그 순간, 다나카에게 조롱당했던 그 치욕, 그 모든 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미국 기술에 의존하기로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절망이 가장 깊을 때 희망의 씨앗이 싹튼다. 2025년 6월 3일 도쿄. 저는 다나카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를 일본 방위성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강, 이쪽으로. 우리는 지하 2층의 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에 GCAP 전투기의 상상도가 떠 있었습니다. 날렵한 외형, 스텔스 설계, 쌍발 엔진. 종이 위에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려는 6세대 전투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건 그림일 뿐이야. 실체는 아직 멀었어. 다나카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국, 이탈리아와 매주 화상회의를 해. 하지만 매번 싸우기만 해.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 생산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료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합의가 안 돼. 예산은? 천문학적이야. 처음엔 200억 달러라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500억 달러까지 불어났어. 그리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 저는 놀랐습니다. 500억 달러면 60조 원이 넘는데요. 그래. 그 돈으로 KF-21을 100대도 넘게 만들 수 있지. 다나카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공동개발이 답이 아니었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모이니까 합의하는 데만 수년이 걸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2035년 목표는 이미 포기했어. 지금은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것도 불확실해. 15년 후. 그래. 15년 후야. 그때쯤이면 자네들은 5세대, 어쩌면 6세대까지 만들고 있겠지. 저는 위로의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나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자네를 부른 이유가 있어. 뭡니까? 우리 일본 방위성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어. GCAP를 포기하고 KF-21 기반으로 일본형 전투기를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왔어.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입니까?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하지만 상당수가 그쪽으로 기울고 있어. GCAP는 너무 불확실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차라리 이미 입증된 KF-21을 기반으로 하자는 거지. 그럼 기술 협력을 제안하는 겁니까?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일 공동개발. 자네들의 기본 설계와 AESA 레이더 기술을 쓰고 우리가 엔진과 무장 체계를 담당하는 거야. 물론 비용도 공동 부담하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나카, 솔직히 말하면 우리한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데요. 왜? 우리는 이미 KF-21이 있고 수출도 잘 되고 있어요. 굳이 일본과 공동 개발할 이유가 뭡니까? 다나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시장이 열리잖아. 우리 항공자위대가 100대 이상 필요해. 일본이 KF-21을 그대로 사면 되지 않나요? 다나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다나카, 자네도 알잖아요. 일본 정부는 절대 외국 전투기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아요. 꼭 일본 기술이 들어가야 한다고 우기죠.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GCAP 표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 이탈리아와 주도권 싸움하느라. 다나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나카, 제안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독자 노선을 계속 갈 겁니다. 대신 일본이 KF-21을 도입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있는 그대로. 그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우리 국회가 절대 승인 안 해.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저는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나카가 뒤쫓아왔습니다. 잠깐만. 저는 멈춰섰습니다. 다나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곤란해. GCAP는 사실상 실패야. 그렇다고 미국 F-35를 더 사자니 너무 비싸. 자네들이 유일한 대안이야. 그럼 자존심을 버리세요. KF-21을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게 쉽지 않아. 자네도 알잖아. 정치가 그래. 저는 다나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다나카, 저한테 화풀이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다나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2015년 워싱턴에서 자네가 뭐라고 했죠? 조선인은 젓가락이나 만들어야 한다고. 기술은 우리가 만들 테니 너희는 돈이나 내라고.
그건 내 개인적인 발언이 아니었어요. 그게 일본의 본심이었죠. 한국을 영원히 기술 식민지로 두고 싶었던 거예요.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됐어요.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필요한 쪽이 됐어요. 이 상황이 불편하시죠? 다나카, 저는 개인적으로 자네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자네의 조롱이 저를 분발하게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일본 정부와는 협력하기 어렵습니다. 진심이 없으니까요. 저는 다나카를 남겨두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거리,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도시. 하지만 그 이면에는 흔들리는 자존심과 좌절이 있었습니다. 한때 아시아 유일의 기술 강국이었던 나라. 이제는 한국에게 추월당한 나라.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으니까요. 2025년 9월 12일 서울 국방과학연구소 대회의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소장, 부소장, 그리고 주요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KF-21 후속 사업을 승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KF-21 개량형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코드명은 KF-30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산은 12조 원. 기간은 8년. 2033년 첫 비행이 목표입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더 강력한 엔진을 탑재할 겁니다. 이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그럼 레이더도 새로 개발합니까? 그렇습니다. KF-21의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더 강력하고 지능적인 차세대 레이더를 개발할 겁니다. 이 팀장이 총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강 박사님은 전체 프로젝트 총괄을 맡아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소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강 박사, 10년 전 일 기억하십니까? 2015년 워싱턴에서 돌아오셨을 때. 물론입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미국 기술 없이? 하지만 박사님은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웃었습니다. 확신이 아니라 오기였습니다. 다나카에게 당한 굴욕을 갚고 싶었죠. 그 오기가 오늘의 KF-21을 만들었습니다. 소장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십니까? 연구소 활주로에 KF-21 시제기가 서 있었습니다. 저 비행기 때문에 세계가 변했습니다. 이제 전투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유럽만의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박사님, 이제 KF-30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F-35에 맞먹는, 아니 능가하는 전투기를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에서 KF-21이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훈련이었습니다. 엔진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KF-21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속도를 높이고 기술을 들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석양을 배경으로 날아오르는 실루엣.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워싱턴의 추운 겨울, 다나카의 조롱, 미국의 거절, 그 모든 절망의 순간들. 하지만 그 절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나카였습니다. 강, 나야. 무슨 일이야? 뉴스 봤어.
KF-30 개발한다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그래. 다나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 우리가 완전히 졌어. 무슨 소리야? GCAP 프로젝트가 오늘 공식 보류됐어. 영국이 빠져나갔어. 비용 문제로. 이탈리아도 회의적이야. 사실상 끝이야.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인가? 그래. 일본은 이제 갈 곳이 없어. F-35를 더 사자니 너무 비싸고 독자 개발하자니 시간이 없고 그렇다고 자네들 거 사자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모르겠어. 아마 F-35를 억지로 더 사게 되겠지. 미국 눈치 보면서 다나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강, 자네가 옳았어. 독자 개발이 답이었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의존하려고 했어. 미국에, 영국에, 이탈리아에. 결국 아무것도 못 이뤘어. 다나카. 그런데 자네들은 달랐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해냈어. 그게 진짜 힘이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다나카가 계속 말했습니다. 강, 나는 내년에 은퇴해. 35년간 방위성에서 일했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떠나.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야. GCAP는 실패했고 일본 항공산업은 쇠퇴하고 있어. 반면 한국은 날아오르고 있어. 자네들이 이겼어, 강. 완벽하게. 다나카, 이건 승부가 아니었어. 아니야. 승부였어. 10년간의 긴 싸움. 그리고 자네가 이겼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KF-21이 아직도 날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체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나카는 틀렸습니다.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늘을 우리가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을 위한, 기술 독립을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기술도, 자신감도, 국제적 위상도. 반면 일본은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했고, 독자 노선을 경시했고, 협력보다는 지배를 원했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오늘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집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0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가 쌓여 있습니다. KF-30 개발 계획서, 해외 수출 계약서, 연구원 충원 계획,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다나카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저는 펼쳐서 읽었습니다. 강, 오랜만이네. 자네가 소장이 됐다는 소식 들었어. 축하하네. 자격이 충분해. 나는 다음 달 정식으로 은퇴해. 35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는 거지. 돌이켜보니 후회가 많아. 특히 자네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 2015년 워싱턴에서 그리고 그 후로도 나는 자네를 무시했어. 한국을 무시했어.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이제 알아. 강, 자네는 증명했어. 의지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나는 그걸 배웠어. 너무 늦었지만. 언젠가 도쿄에 오면 연락해. 술이나 한잔하세. 이번엔 내가 사과하면서 말이야. 건강하게. 다나카.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다나카를 용서해야 할까요? 그는 저를 무시했고 조롱했고 굴욕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저에게 동기를 줬습니다. 그의 조롱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만큼 절박하게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다나카에게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2월의 첫눈이었습니다. 10년 전 워싱턴에서도 눈이 내렸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맹세했던 그날, 이제 그 맹세는 현실이 됐습니다. KF-21은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70대가 실전 배치됐고 매년 더 많은 기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해외 수출은 15개국 200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KF30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 작은 메달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4년 KF21 양산 1호기 인도식 때 연구원들이 준 그 메달. 2015-2024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는 메달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다음 불가능에 도전할 시간이다. 그날 오후 저는 전체 연구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연구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소장으로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KF3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 것입니다. F-35에 맞먹는, 아니 능가하는 전투기를.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스텔스 기술, 초음속 순항, 첨단 센서 융합.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불가능에 도전했습니다. 미국이 안 된다고 했고 일본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다시 불가능에 도전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F-35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세계가 또 의심할 것입니다. 한국이 감히 F-35를 넘어서겠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증명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을, 대한민국의 의지를.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200명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KF-21 한 대가 막 착륙하는 중이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감속하고 멈췄습니다. 조종사가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고 저를 향해 경례했습니다. 저는 경례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비행은 어땠습니까? 완벽했습니다, 소장님. 이 비행기는 정말 완벽합니다. 고맙습니다. 조종사가 떠나고 저는 KF-21 옆에 섰습니다. 기체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70명의 연구원이 7년간 쏟은 땀, 수천 명의 기술자가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회색 기체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나카, 자네는 물었지. 어떻게 했냐고. 비결이 뭐냐고. 비결은 간단해. 우리는 절실했어. 우리를 무시하는 세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그 절실함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저는 KF-21을 마지막으로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연구소 건물로 걸어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10년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KF-30, F-35를 넘어서는 전투기. 다시 8년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압니다. 우리는 해낼 것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현재 KF-21의 완벽한 성공과 중동 대박 수출, 그리고 일본 GCAP의 사실상 붕괴, 다나카의 은퇴와 사과, 그리고 강 박사의 새로운 도전, KF-30 개발 시작까지 10년간의 긴 전쟁이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2015년 워싱턴의 굴욕에서 시작해 2025년 세계 항공 강국으로의 우뚝 선 대한민국.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자존심의 이야기였고, 오기의 이야기였고, 결국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자들에게, 우리를 조롱했던 자들에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대한민국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진행자 김현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